플로리다의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사고, 사망자만 17명이나 발생한 이번 사건을 두고 총기 소지를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까지 일부 수용한 이민법 개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레오니아 타운의 차량 통제에 대해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주가 오는 2020년 인구 센서스의 정확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중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또다시 총기 사고로 미국이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플로리다의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사고, 사망자만 17명이나 발생한 이번 사건을 두고 총기 소지를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번에도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플로리다 마이애미 인근 고등학교에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마이애미 북쪽 72km 떨어진 마저리 스토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수업이 한창이던 오후 2시 30분쯤 AR-15 반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괴한이 교내에 난입해 무차별 난사를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총격을 시작하기 전 소방 사이렌을 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훈련이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복도로 천천히 몰려나오다 총격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나 이어진 총격 끝에 현장에서 사망한 15명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던 학생 중 2명이 숨지면서 총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범인은 이 학교를 다니다 퇴학당한 것으로 알려진 니콜라스 크루즈. 총격 후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1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카운티 보안관은 크루즈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FBI와 협력해 조사 중이라며 크루즈의 소셜미디어 등에서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희생되면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총기 규제 강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워싱턴 정가의 뜨거운 감자인 이민법 개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까지 일부 수용한 이민법 절충안을 도출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온건파 상원 의원들이 불법 체류 청년 180만 명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국경 안보 비용으로 250억 달러를 책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8명과 민주당 8명, 무소속 1명 등 17명으로 이루어진 이 그룹은 민주당의 기본 요구사항을 지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양당 의원들의 절충안에는 앞으로 10년으로 조정했고 가족 초청 이민 대상은 축소하면서도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수준보다는 완화시켰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려 했던 비자 추첨제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안에 대해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경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폭 양보를 하면서 불법 청년들에게 시민권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들과 접촉해 이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하는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입장까지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레오니아 타운의 차량 통제에 대해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권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가족이나 지인들도 타운 방문을 꺼려한다며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레오니아 시청 앞. 레오니아 타운 정부의 비거주자 차량 진입 통제에 반대하는 지역 상인과 거주민들이 모여
항의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오전 6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그랜드 애비뉴, 브로드 애비뉴, 포트리 로드를 제외한 모든 로컬 도로에 비거주자 진입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인해 생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해당 정책의 완전 폐지 또는 저녁시간 통제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지나가는 차 레오니아 레지던트인지 아니면 뭐 여기 비짓한 사람인지 레오니아 레지던트는 우리 행택대로서 알아요. 근데 식구들 오는 거, 친구 오는 거, 그리고 손님 오는 거 그 차들을 일단 스탑을 하면 경찰이 스탑을 하면 일단 스트레스 받아요. 오늘 항의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해당 정책의 시행 여부에 대한 주민 투표조차 없었다며 레오니아 비거주자 차량 통제에 대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듣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다 지글러 레오니아 시장은 레오니아 상권이 타격을 받을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진입금지 표지판에 더 자세한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지만 레오니아 상인들은 비거주자의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 브로드와 그랜드 애비뉴, 포트리 로드는 24시간 진입이 가능하지만 사람들은 레오니아 자체에 진입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레오니아를 찾는 고객, 심지어 타운 거주민의 가족이나 지인이 방문할 경우에도 경찰의 검문을 받아야 하니 기피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레오니아 상인들은 이달 21일 열리는 타운 회의에 참석해 해당 정책의 폐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NBC 해설자 조슈아 쿠퍼 라모가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었죠. 라모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라모는 지난 9일 NBC 평창 올림픽 개회식 해설 중 일본 선수단이 입장하자 일본은 1910년부터 45년까지 한국을 식민 지배했고 모든 한국인은 일본이 매우 중요한 문화, 기술, 경제적 모델이 됐다고 말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NBC에 항의했고 NBC는 사과 성명과 함께 라모를 해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라모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과문을 올리고 평창 올림픽 개회식 때 자신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국 역사의 한 부분을 무시하거나 무례한 언급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한국은 고유의 가치와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을 이룩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상징하는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가 오는 2020년 인구 센서스의 정확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지역 정치인들과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관련 법안의 주 상하원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뉴욕주가 정확한 인구조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20 Complete Count Commission으로 명명된 인구 센서스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합니다. 14일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을 비롯해 닐리 로직, 마르코스 크레스포 주 하원 의원과 토비안 스타비스키 주 상원 의원은 지역 커뮤니티 관계자들과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회견을 열고 인구 센서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누락으로 인한 부정확한 통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총 16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이 중 8명은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나머지 8명은 주 상하원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법안은 또한 인구 센서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 예산 책정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지급되는 실업수당의 부당 수령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지난해 허위 신청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실업수당을 회수한 금액이 45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뉴욕주 노동국 특별조사반이 각 카운티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해 부당하게 지급된 실업수당 450만 718달러를 회수해 실업보험 신탁기금에 예치했다고 쿠오모 주지사가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실업수당 사기는 법을 준수하는 뉴욕 주민과 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업수당 부당 수령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전체 카운티 중 1위 카운티에서 회수된 금액이 47만 7,162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맨하탄이 38만 3,516달러로 두 번째, 퀸즈가 32만 8,447달러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뉴욕시 보로 중에서는 맨하탄과 퀸즈에 이어 브롱스가 7번째, 스태튼 아일랜드가 11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 웨체스터 카운티가 4번째, 서포 카운티 6번째, 나소 카운티가 13번째로 조사됐습니다. 주 노동국 특별조사반은 의심스러운 실업수당 청구, 수령 사례가 발견되면 각 지역 검찰에 통보해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실업수당 사기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실업보험신탁기금은 고용주 적립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사기로 인한 실업수당 부당 지급이 늘어나면 고용주 적립금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실업수당 사기를 예방 적발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중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크 트레이저 뉴욕시 교육위원장은 시 전역의 중고교 등교 시간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14일 발의했습니다. 트레이저 의원의 조례안은 청소년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등교 시간을 늦춰야 한다며 수면 시간 부족은 성장기 청소년의 신체, 정신, 감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학업 성과를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보건국이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 중고교생 중 75% 학생의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미 소아학회의 권장 수면 시간보다 적은 것입니다. 시 교육국 대변인은 현재 등교 시간이 오전 8시 20분 이전인 학교가 전체의 90%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등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등교 시간이 늦어질 경우 부모들의 직장 출근 시간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 늦어지면 방과 후 활동에 지장이 클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저지주도 중고교생 등교 시간을 오전 8시 30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지난 2015년 주의회에서 추진됐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서 새롭게 명문 학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타운의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잉글루드 클립스, 크레스킬, 오라델, 리버 엣지 등의 타운들이 한인을 포함한 주택 구매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주중앙일보가 주 재무국의 평균 주택 매매 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 버겐 카운티에서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오른 타운은 잉글루드 클립스로 이곳의 지난해 평균 매매가는 142만 5,005달러로 2006년에 비해 12.2% 상승했습니다. 잉글루드 클립스의 경우 3학년에서 8학년으로 이루어진 어퍼스쿨이 주 교육국의 2016-2017 학년도 학교 평가에서 95.1점을 받는 등 최상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에 있어 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레스킬과 오라델이 각각 11.5%와 11.2%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최근 학군 위상이 올라가면서 집값도 함께 뛰고 있습니다. 크레스킬의 메린 메모리얼 초등학교의 경우 97.4점으로 버겐 카운티 전체 공립교 중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버겐 카운티 중부의 오라델과 리버 엣지도 학군 수준이 높아지면서 최근 주택 구매자가 몰리고 있고 알렌데일이나 램지 등 맨하탄과 다소 거리가 있는 카운티 서쪽 지역의 타운들도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6%대로 높았습니다. 반면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인접해 교통이 좋은 곳으로 꼽히는 팰리세이드 파크, 클립사이드 파크 등은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학군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소매점에서 크레딧카드 최소 결제 금액을 채우느라 물건을 더 사게 되는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크레딧카드 최소 결제 금액을 $10보다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리치 토레스, 앤드루 코헨 뉴욕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소매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 최소 결제 금액을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최소 결제 금액을 $10 이상 책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안내문을 업소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규정 위반 시 벌금이 $150 부과되고 재적발 시 $1,500에서 $5,000로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대부분의 소매점들은 크레딧 카드로 소액 결제 시 카드 프로세싱 업체가 상점에 부과하는 수수료 때문에 최소 결제 금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은 결제 금액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있는 것은 물론 결제 때마다 10센트를 별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레스 시의원은 일부 업소들이 최소 결제 금액을 높게 책정해 고객들이 최소 금액을 채우기 위해 반강제로 소비해야 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연방 하원 54지구 예비선거에 출마한 한인 데이브 민 후보가 민주당의 공식 지지를 기약했습니다. 민 후보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김재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한인 데이브 민 후보가 약진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연방 하원 45지구에 출마한 데이브 민 후보는 지난달 민주당 연방 45지구 사전지지 컨퍼런스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는 등의 순환을 이어가며 공식 후보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창준 전 하원의원 이후 20년 만에 한인 하원의원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데이브 민 후보는 남다른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Because I am running to try to represent and increase the representation of Korean population in this country. And the fact that we have no people in Congress, despite being a powerful people, Koreans are very successful in this country. And we're increasingly becoming an important part of the U.S. fabric. That we don't have any political representation should be troubling. 특히 데이브 민 후보는 연방 하원에 진출해 한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lso, I think, need to have a more sensible immigration policy, and I think that goes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where Donald Trump wants to take us. Bringing families together is important. Creating a sensible pathway to citizenship makes sense, and making sure that there are opportunities for Koreans to come here, either on student visas or otherwise, who may need H-1B visas. Let's continue to keep those types of options open and maybe expand on some of them. 데이브 민 후보는 45지구 곳곳에서 캠페인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주디추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샤론 쿠어크 실바 가주 65지구 하원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의 공식 지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브 민 후보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가운데 60%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경우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30대 한인 여검사가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합니다. 펜실베니아주 델라웨어 카운티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펄 김 씨는 14일 연방 하원 펜실베니아 7지구 공화당 예비 경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여성이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한 것은 연방 하원 캘리포니아 39지구에 지난달 출사표를 던진 영킴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에 이어 김 검사가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14일부터 크레딧 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민서비스 부문을 41개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추가된 이민서비스는 사전 여행 허가서와 가족 이민 청원, 취업 이민 청원, 노동 허가 발급 신청,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신청과 갱신 등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이민 분야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의 모든 공립학교들이 16일 설날을 맞아 일제히 휴교합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6년부터 공립학교들을 대상으로 설날 휴교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등 아시안 단체들이 지난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설날 휴교일 지정 운동을 펼쳐온 끝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 행정부가 2년 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에 위치한 퀵스타 편의점에서 $100만 짜리 메가밀리언 복권 2등 당첨 티켓이 판매됐습니다.
당첨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13일 메가밀리언 추첨에서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1등 당첨금이 현재 1억 5,3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첨은 16일 실시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오전에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되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영상 14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4도.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저녁에는 1인치에서 3인치가량 눈이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